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툰앤썰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장부규라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대표작으로 생각하시는 작품들 소개 가능하실까요? 대표작은 제가 이제 데뷔했었던 작품인 파이어스라는 작품도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스트릿 워크아웃이라는 작품은 제가 글과 그림을 전부 다 담당해서 작업을 한 작품이라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가님은 웹툰 작가님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릴 때 집이 미술학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장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림을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림 그리는 걸.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미술 시간에 제 그림을 상대방 이제 친구를 그려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 다 좋아하는 걸 보고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던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잘하는 게 딱히 없었거든요. 운동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무언가로 칭찬을 받은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화가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 들기 시작했고, 그 뒤로 계속 저는 이제 만화가가 돼야겠다,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화가가 돼야겠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고등학교쯤 되니까 만화과 관련된 곳을 좀 찾았었고요. 그래서 만화를 배워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만화를 제대로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를 가서 직접 배워야겠다 생각했고 대학교를 정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만화 연재를 시작하시게 될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모든 게 다 어려웠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며 뭐 그림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평균보다 아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스타트를 끊는 게 어려워요. 근데 스타트를 끊으니까 엄청 쉬워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저의 이 부족한 실력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실력이 늡니다. 쭉쭉쭉 늘어요. 그러면 엄청 많은 연재 작품들이 이제 매일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에 경쟁력 있게 요괴 대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가님만의 팁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자들이 원하는 거를 찾고 그 독자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행해서 작품을 한 편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 그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작품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보여주게 되면 또 계속해서 길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작품을 한 편이라도 완성해보고 독자들에게 피드백까지 받아봐야 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작으로 요괴 대전에 꼽자면 어디서 이런 공감을 받으셨고 이제 작품 제작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 주제를 선택하시게 됐을까요? 요괴대전은 일단 소년 만화였고 강시를 좀 다루고 있었고요. 소년 만화다 보니까 소년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복장이나 그다음에 캐릭터들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혈인 캐릭터도 있고 되게 우울하지만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좀 찾아보려고 다른 소년 만화들을 많이 뒤져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그림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일단은 스토리 작가에게 받고 나서 그 스토리를 토대로 제가 콘티를 짭니다. 콘티를 짠 뒤에 그 다음에 보통 스케치를 하지만 저는 스케치 단계가 좀 귀찮아서 건너뜁니다. 그래서 펜터칠을 바로 들어가요. 펜터칠을 한 뒤에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자를 남겨놓은 상태로 그걸 스토리 작가한테 넘겨주면 식자를 스토리 작가가 작성하고 서로 다시 보면서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네이버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한 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대략 일주일을 좀 나눠서 보면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손이 좀 빠른 편에 속해서 한 4일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4일 정도면은 한 편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이 되게 빠르시다고 하셨는데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는 과정에서 좀 어떤 기술이나 팁을 활용하시는 게 있나요? 핀터레스트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핀터레스트라는 SNS를 이용하면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옵니다. 중국인이라고 딱 치면 중국인 캐릭터라고 한 번만 딱 쳐도 진짜 생각도 못한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스타일이라든가 뭐 무술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참고하고 그걸 이제 제 작품에 적용하는 식,
그 전에는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참고를 했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복장을 딱 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복장이나 느낌을 치고 참고하는 식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이제 주인공 말고도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세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3D 프로그램에서 추출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거의 3D 프로그램으로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뒷배경에 올리면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작가님으로서 스타일 발전, 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참고하고 계시는 자기 개발서나 자료 활용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난 공부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결국 꾸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실력은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꾸준함이 공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좋아하는 걸 많이 그리려고 했어요. 저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하루에 10시간이나 그리시면서 하시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제 웹툰 작가 하면은 그 마감에 시달리시는 그런 상황이 잘 연출이 되는데 작품의 연재중이나 일정 관리가 어렵진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데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느 정도 약간 몸을 풀고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시부터 일에 들어가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정신력이 좋아야 되지 않나. 이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나 자신이 난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늘 체감하거든요. 모든 작가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게으름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이겨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정 관리는 특별히 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정을 글로 적어두세요. 그러면 작가님의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애정이 있고 좀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최근에 연재했었던 스트릿 워크아웃에 나왔던 동희, 백동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캐릭터가 가장 애착이 가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는 저를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나였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나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투영하는 방식으로 만든 캐릭터라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는 갈등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진짜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진짜 사이다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의 작품에서 그림체가 작가님의 개성이 좀 드러나게 비슷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작품마다 좀 다른 그림체를 시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제 개성을 많이 시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약간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2030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서브컬처 문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게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밌기도 하니까 계속 재밌으니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보규 작가님의 활동과 그리고 꿈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원대한 꿈인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100년 동안 읽힐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객관적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꿈 같거든요. 근데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꿔야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할 수 있을까? 만화가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웹툰이 없었을 때는 출판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출판 만화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려면 무조건 해외를 나가야 된다. 일본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도 저는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웹툰이라는 시장이 왔었는데 그 웹툰이라는 시장이 오기 전에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포기했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꿈을 가지고 그걸 계속 추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의 그림 실력, 그 다음에 스토리의 구상 능력 중요하겠지만 그건 그냥 도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갖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밭에 얼마만큼의 무언가를 심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몇 마지기를 구하고 몇 평을 구한지를 정하는 것처럼
꿈이 먼저 설정이 돼야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장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꿈. 저는 100년 읽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으니 여러분들도 한 1000년 읽힐 작품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시는 건 어떤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거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네서를 시청하시고 웹툰 쪽 입시나 아니면 웹툰 작가로서의 계기 그리고 네이버 영재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꾸준히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그때 오는 그 마인드를 잘 붙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결국에는 저 자신이 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꾸준히 큰 꿈을 먼저 설정해 놓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계속 하시면 원하시는 만화가, 원하시는 꿈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투네서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봉규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네설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웹툰이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싶은 작품, 모시고 싶은 작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는 여기 출연해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내공이 깊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유튜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